두 번째는 전단탄성계수하고 변형계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단탄계수를 해놨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전단탄성계수는 뭐고,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활용을 해야 되겠죠? 항상 그거는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의도 내리고 탄점 과목에 여기다 이제 뭐 공진도 비트인지 시험 반복 시험도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이력 곡선의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내가 요만큼 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하고 또 이와 같이 하다 보면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가 그거를 이력곡선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때 요거의 기울기, 기울기를 갖다 결국 전단탄성의 취는 이 타우 나누기 때 전단 변형률 감마에 해당되는 값이다로 정의를 갖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해진진 1탄 73페이지에 보시면은 동속물정치 계산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을 기억하는데 계산을 하는 게 편하고 또는 이해가 빠르고 아무래도 계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잘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시험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현장 시험이 있고 실내 시험이 있다. 항상 대원칙입니다. 항상 시험 보라고 실내 시험이 있고 현장 시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현장 시험인데 여기다가 다운홀 크로스홀 서스펜션 PS 검층을 써놨는데 여기서 잘 보실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있어? 내가 이거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하고 싶은데 지금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었어요. 그럼 세 가지를 다 그리려니까 어떻게 부담스럽지?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 중에서 내가 하나 정도 뭐 다운을 갖고 그리면 안 돼?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와 같이 크로스홀로 그렸다 이렇게 보시고, 또 전단탄성계수하고 하구의 탄성계수하고의 관계죠. 보통 우리가 전단탄성계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탄성계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맨날 동동동 하지 않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서로 포화승비하고 연관된 식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활용이에요. 전단탄성은 내진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구조물의 동쪽 지금 왔을 때 얘는 과연 변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관계, 즉 전단탄성이 크면은 똑같은 동화증이 왔을 때 변형이 작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얘기죠. 이 전단탄계수는 상수가 아니다. 즉 하나의 값이 아니고 변하는 거야. 뭐에 따라서 전단 변형에 따른 그걸 비선형 해서 우리가 내진할 때 전단탄성의 비선형 그림이 필요합니다 라고 강조했던 그 부분을 상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변형계수죠. 변형계수. 그래서 전단탄성계수는 그 횡방향 힘이 왔을 때의 전단이 쉬우냐 어려우냐의 변형의 관계 얘기고, 이 변형계수는 대부분이 이 종방향으로 됐을 때 주로 이제 압축이 되겠죠. 한정방법해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실내 시험하고 현장 시험 이렇게 해놨어요. 보통 실내 시험은 1축 3축이다 보니까 이게 좀 점성토 가까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사실토는 좀 곤란하겠죠. 실효성이 어려우니까. 또 시험은 아까처럼 현장이 있고 실내가 있다니까 이번에는 현장 시험이에요. 평판 지하 시험이나 뭐 공내 지하 시험 이런 식까지는 강요는 안 하지만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값입니다 정도는 안내를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자, 활용해가지고 기초의 치마량, 우리 나와 있는 식들이지요. 당연히 기억할 식이고, 또는 얘를 통해서 집안발력계수, 집안발력계수의 변형계수는 뭐라고? 상호 호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험식 정도도 기억을 해야 될 거고요. 자,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어떤 하중이 왔을 때 응력에 대한 변형을 나타내는데, 전단탄성계는 주로 내진 시 횡방향력에 대해서 변형계수는 압축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을 한다. 결국은 전단탄성계수나 또 뭐예요? 변형계수는 어떤 힘이 왔을 때 변형량이 얼마냐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말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지력은 안 알려주나요? 그건 안 알려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터널 붕괴 원인 해가지고 써놨는데 세 가지를 붙여놨죠? 그래서 딱 써놓은 거야. 지질적인 원인, 뭐 시공 이렇게 딱 구분해서.
예. 내용이 부실하도 이런 절차는 지켜줘야 돼요. 그냥 섞어서 쓰면 채점한 사람이 이건 지질적인 거네. 이거 구분해야 돼. 그럼 짜증나. 에이, 점수를 안 줘. 예, 그러니까 딱 해서 이렇게 항목을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왁구가 짜져서 틀이 딱 이렇게 짜임이 센다는 거예요. 그럼 지질적이니까 집안적인 거잖아. 터널에서 집안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집안이 있다고? 불량 집안이 있어. 불량 집안이라는 것은 토사가 당연히 그럴 거고 아미들에도 뭐 불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양호한 집안이라는 게 있어. 양호한 집안은 뭐예요? 예. 상대적으로 좋은 거지. 뭐가 좋냐? 이 양호하다는 것은 불연속면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또 불연속면으로부터 해방이 안 된 거는 이거 불량한 집안이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연합집안 같은 경우에 그라운드 아치가 안 되고 하중이 커서 또 이기고 당연히 안반에서는 이와 같이 취약한 경우를 하는 것이 지질적 요인이죠. 자, 시공은 지질적 요인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내가 공사를 하는 거야. 똑같더라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역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보제 설치에 따른 그 지연적인 얘기. 또 설계를 해놨는데 터널 설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간 예비적 성격이 강해요. 왜? 보링 조사하는 것도 이게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뜸뜸이 하는 거고 집안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는 뭐 나툼 같은 터널에서는 매 막장마다 페이스 매핑을 해가지고 설계 조건하고 맞니 안 맞니를 보고 굴착이라든가 지보 타입을 변경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안 조건이 설계와 달라졌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사고 원인이에요. 차라리 집안이 나빠. 그럼 사고 덜 나. 왜? 이 집안이 나쁘니까 설계든 시공이든 안전스럽게 하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에이 설계한 놈이 잘해놨겠지 하고 그냥 가다가 집안이 이상해졌네.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주 태반이야 이게. 시공 때 주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이야. 자, 환경적이란 말이 좀 애매하죠. 왜냐면 이 환경이란 말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소음이나 진동 같은 거 얘기한 것도 환경이라고 얘기해. 또는 뭐 비산 먼지 같은 거 다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또 하나 환경은 뭐가 있냐면 주변 상황이야. 이렇게 주변 여건을 또 이와 같이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주거지가 있는데 너 주변 환경이 좋아? 나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바로 옆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한테 뭐 안 좋은 막 이런 뭐 시설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있고 그래. 그러면 아유 주변 환경이 좀 안 좋은데 쾌적하지가 않은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주변 어떤 그런 상황적인 거라는 게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지형이 어떻게 지질이 생겼든 먹었든 간에 이런 저토피에 의한 집안 함몰 또 지하수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 내용으로 들어갔죠. 우자지간에 터널이 무너지는 거는 강도가 그러그러해야 되고 변형이 적당해야 돼. 변형이 크다 보면은 자꾸만 이완환이 커져가지고 변형 커지고 무너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 관계로 해서 또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항상 터널의 안정에는 뭐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따랐던 전압투에다가 요 아칭을 붙여야 됩니다. 전압투 아칭이라고 교재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터널 관통부 그랬어요. 자, 터널을 뚫을 때 보통 이 방향에 뚫어오고 이 방향에 뚫어서 어딘가에서 만나. 아니면 부족한 경우는 한 방향으로 쭉 가서 관통부가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통부가 없다 보면 교재에서 일방향도 있지만 그라운드 아치 문제, 집안 불량 문제에서 보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일방향으로 안 하려고 애를 써. 또 일방에 쭉 하다 보면 공기도 많이 걸 거야. 양쪽에 뚫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 관통부는 이 터널이 만약에 2km라고 쳐. 그럼 딱 가운데 1km에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관통부는 양방향 하면서 마지막 남은 부간이라는 거죠. 요것도 똑같아. 터널에서 우리가 전압투 아칭처럼 지금 3차원을 걸 때 이 방향에 대한 얘기 종방향이죠. 횡방향 확보가 돼 있어. 근데 관통부에서는 종방향 이게 문제야. 종방향이.
예. 일방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아칭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는 것을 교재처럼 말씀드려서 가고 있는데, 자, 위치 선정을 제가 이제 물어본 거야, 그냥. 아까 말씀했지만, 그냥 터널의 중간에 하면 안 되겠니? 이거는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관통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집안의 상태, 가급적 양원 집안에서, 왜? 종방향 아칭에 대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해야 된다. 또 아칭을 제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뭐가? 토피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더러운 경우, 뭐 편토합이라든가 이런 거, 결국 다 뭐야, 우리? 뭐 갱그브 같은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집안의 상태가 좋아야 되고, 토피가 넣어주면 안 되고, 이때는 삐딱해서 한쪽으로 힘이 쏠린다든가, 재수 없이 거기 가서 물이 쏟아지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압쪽 아칭에 이런 유리 조건, 안정 조건하고 다 지금 흐름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것들을 제가 단순화시키고 핵심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을 유념해서 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엔 시공이야. 뭘 해놨는데 시공하기가 되게 복잡해. 그 복잡한 그만큼 오차가 생기고 품질 저하가 생기고 안전사고가 많이 나겠죠. 그런 구간 피한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이제 관통부의 응력 경로 물어봤네요. 우리가 대표적 응력 경로에서 교재에서 뭘 또 들었어요? 제재주수 알파 방향 써놓은 거죠. 자, 흙은 대부분이 K0가 1보다 작은 경우가 많은데, 암 같으면 K0가 1보다 큰 게 있죠. 초기 지압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응력 경로의 출발 위치가 다른 거야. 요거는 K0가 1보다 작을 때, 요거는 클 때야. 클 때는 뭐가? Q값이 음의 값을 갖는 거죠. 음의 값을. 했을 때, 그러면 터널이 종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좀 뚫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힘도 늘지만은 이 부분이 지금 있었는데 뚫어가면서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거든. 거의 다 닳을 때, 기 뚫은 데니까, 없으면 어떻게? 수평 방향에 대한 응력이 확, 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큰 변화. 그러면 여기에 그림상에서 모양이 봤을 때는 없어지잖아. 연직은 증가, 수평은 굴착진에 나서 크게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이런 모양. 즉, 찐빵처럼 됩니다. 그 소리야. 찐빵처럼 되는데 이게 무슨 찐빵이냐? 주동 찐빵을 얘기하는 거죠. 자, 찐빵이 똑같은 찐빵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웃되면서 생기는 찐빵이 주동도 같은 거고, 이쪽에 눌려서 찐빵이 되는 게 있죠. 이거는 하중재에 따른 거예요. 두 가지가 구별돼야 되겠죠. 요거는 재하 상태에 대한 찐빵이고, 요거는 주동 상태에 대한 찐빵이죠.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뭐가 끝났어? 응력 경로 어쩌고저쩌고 떠들 때 뭘 생각하시라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대표적 응력 경로 이거, 제재주수 알파 방향,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항상 어떤 경우든 간에. 얼마나 간단하고 클리어하고 확실해요. 이렇게 머릿속에 딱 놓고 보셔야지. 다른 또 나중에 뭐 다른 구조물이나 상태에 따라서 어쩌나 물어봤을 때 이것도 뭐야 하지 마시고 제재주수 알파 방향에다 넣으시라는 거야. 제재주수 알파 방향이니까 이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교재에서. 그럼 제재주수인데 이제 순서를 몰라. 그럼 머리가 돌아버리네. 또 여기가 젠지 저기가 젠지. 그렇게 알파 방향 해가지고 알파 그리드 딱.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막 겁나게 수평 방향이 감소 되다 보니까 P값을 어떻게 해야 돼? 감소로 가잖아. 또 똑같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값이 있었는데 여기 만약에 10이고 만약에 뭐 20이었다. 그런데 이게 감소 되다 보니까 이 Q값이 증가하잖아. 항상 그래서 뭐라고? 제재주수 알파방 해놓고 설명을 어떻게? B값이나 Q값의 트렌드. 왼쪽으로 올라가느냐, 뭐 내려가느냐, 이쪽으로 저쪽으로 따질 때는 식을 통해서 그 값이 감에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고 쉽지요? 예, 그래서 생각을 전단에 있던 응력 경로 얘기했어요. 자, 보강대책 그랬습니다.
자, 종점부 관통 막장에다가 내가 뭐 쇼크리트 같은 거, 락볼트 같은 걸 한다. 아이고, 이거 보강 방법 뻔한 얘기군요. 일반 터널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다만 그걸 많이 할 거냐, 조금 할 거냐, 좀 더 비싼 재료를 사용할 거냐의 차이지, 다 그놈이다. 그런 거를 느끼셔야 돼.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반단면 굴착해가지고 또 뭐 적당히 손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부 이제 털어내는 거야,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보강부가 돼 있는 겁니다. 예, 보강부가 그렇게 가는 거야. 아, 똑같구나. 자, 천단 막장 뭐 굴착을 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똑같이 집안 분량. 다시 말씀드리면은 관통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집안이 취약한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강법을 통해서 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수위 조건에 따른 거죠. 자, 주동투합식 뭐 바로 갈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살짝 정리해서, 그래서 주동투합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리가 파괴 포락선을 통해 가지고 정리하고 요식만 딱 가는 거야. 중간과정 시험장에서 언제 정리 필요 없고 바로 그냥 답으로 튀는 거야, 이렇게. 그럴 줄 아셔야 돼. 식정리 교재에 있지만, 자, 주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10이고 여기가 20 숫자가 들어있는 거죠. 요 직각에 왜 접선을 이용하니까. 접선을 이용하니까 사인 파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 소리가 지금 이 소리라는 얘기야, 이렇게요. 자, 첫 번째 수빈이니까 수빈 다용량 토탈 감마티 넣으면 되는 거예요. 포화가 됐을 때 이게 문제지. 일단 어떻게 흙에서는 유용력하고 물 따로따로 하는 거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 KW1로 생각한다면 요 상태가 이제 많이 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은 이제 경사를 이와 같이 배수를 경사를 했을 때, 경사를 하면 임의의 어떤 점이든 간에 그때는 압력 수도가 0이다. 얘기는 간극수압이 0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간극수압이 0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교재에서처럼 설명한 거죠. 어떤 점에 전수도에서 애치에서 요 위치가 지금 4분의 2니까 빼니까 4분의 1가 남고 위치수가 하르면 기준으로 4분의 2니까 결국 빼서 0이더라. 요게 이제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다용량은 감마 포화를 넣는다. 배수가 되자면 여기에 물무게로서의 어떤 힘은 가지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죽으로 했을 때 아까도 그랬지만 요게 이제 유선망이 되겠죠. 유선이, 그리고 여기 이제 등선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분에 우리가 간극수압은 등선의 높이 차잖아. 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상에서 요 반달 같은 간극수압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설령 이 부분에서 수압이 없더라도 흑색기의 영향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안 되니까 이렇게 자유무절 통해서 힘의 다각형을 그린 거고 정리를 해놓은 거죠. 보시고 이유를 붙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 그걸 돕기 위해서 계산예가 교재 248지에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요. 자, 전담파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전담파 하는데 집말하고 요 산정시 유의사항 그랬어요. 자, 전담파 속도는 아까 전단 탄성에서 마찬가지로 집안이 지나가는데 전담파 속도가 속도야. 이 속도가 크다는 얘기 그만큼 강성이 크다는 얘기야. 강성이 크다는 얘기는 똑같은 힘에 대해서 변이가 적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토사보다 안바 집안이 크겠죠? 요시라는 건 아니야. 보시라고 하는 거야. 국내 대표적인 전담파 속도의 크기입니다. 퇴적도 250, 풍화토 400, 풍암 600, 연암 900, 경암 1400. 단위는 메타퍼서커 정도가 됩니다. 하여튼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국내 내진 설계 기준에 의해서는 이런 기반함의 깊이. 자, 기반함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함의 정의는 전담파 속도가 760m/s 이상을 기반함으로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풍암은 기반함인가요? 그때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왜? 600밖에 안 되니까. 연암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될 가능성이 커. 그게 기반함이야. 그래서 기반함이 얕게 있느냐 깊게 있냐 거기에 따라서 전담파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와 같이 구분을 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거를 표를 외우려니 어떻게 힘든 거지.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표 설명하시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정대 유의사항이야, 요게요. 이게 뭐냐면은, 자, 평균 속도를 우리가 갔는데, 여기서 평균이라는 것은 단순한 산술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시를 제가 드린 거야. 예, 막 30m인데 토탈 두께가 15m는 500이고, 또 15m는 1000이야, 속도가. 그럼 이 식에 의하면은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15m 똑같잖아. 근데 하나는 500이고 하나는 1000이야. 그럼 둘 다 하면 얼른 750 같거든. 이게 아니라는 걸. 요걸로 구한다는 뜻이에요. 요거 뒤에 참고로 보실게요. 자, 특수지반이라는 것은 뭐냐? 아주 지반이 개떡 같은 거야. 예? 그러니까 모래지반도 느슨하고 연약지반도 나쁘고 층두께가 깊고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특수지반을 정리하는 거고요. 자, 먼저서 액상화 가능 지반, 그 다음에 연약지반 증폭. 자, 그럼 이런 지반은 내진 설계 검토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모래라고 이거 아니되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거. 지반 응답을 해석을 해라. 그럼 지반 응답을 해가지고 지진에 의해서 증폭이 뭐 되어지든 가속도가 뭐 커지든 이거 가지고 정리해가야 된다. 그럼 지반 응답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느냐? 아니죠. 뭐가 필요해? 동적 물성치가 필요하고 내진 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시험 해가지고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건드려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내진석의 지진파는 파의 특성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설계 응답 스펙을 만족하는 인공 지진파하고, 그 다음에 장주기파하고 단주기파. 그런데 이것이 너무 크거나 작다면 국내 내진의 탁 해석 안 맞으니까 그때는 크기 조정을 해서 해야 된다. 교재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지반응답 해석을 했더니, 그렇죠. 여기는 맥스만이고 이제 어떤 평균 값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걸 해서 예시를 해놓은 거고, 참고로 보니까, 여기는 이제 뭐 쉐이크라든가 플러시,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 1차원이고 2차원인데 프로그램 이름이니까. 그래서 2가지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또 이렇게 나오더라. 저렇게 나오더라. 그런데 여기에 하치노에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일본 지진파 대표적인 이건 장주기파예요. 장주기파. 그 다음에 또 여기 오프나 또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단주기파. 장주기파하고 단주기파. 그 다음에 뭐라고? 장주기하고 단주기가 섞여 있지만 설계 응답에 부합되는 인공지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단주기 하나, 장주기나 단주기 하나, 인공지진기 하나 해야 돼. 나는 장주기를 10개 할래. 또 단주기도 10개 하고 인공지진파도 10개 할래. 그거 관계 없는 거예요. 최소한 파의 성격이 3개짜리가 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앞에 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1km로 10km로 달리고 또 1km를 20km로 달렸더니 산술 평균은 15km인 것 같아. 그런데 1km를 속도로 가다 보면 걸리는 시간은 0.1시간이야. 1km를 20km 속도로 가다 보니까 걸리는 시간은 1 나누기 20 해가지고 0.05시간이에요. 걔가 얼마라고? 0.15시간입니다. 따라서 속도는 거리나 시간이니까 하면은 13.3이라는 거야. 산술 평균할 때는 15인데 요와 같이 조합 평균을 하다 보면은 13점 해서 이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 천천히 가는 구간에서 시간을 많이 깨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단파 속도를 구할 때도 나쁜 층을 고려하기 위해서 산술 평균 안 쓰고 이와 같은 평균을 쓰는데 이렇게 평균을 취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조합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속도를 구하는 데서는 산술 평균이 아니고 다 이 조합 평균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